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쓴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거죠. 스케이트는 사랑을 싣고. 이 글은 제 자서전에 써놓은 글인데 여기 있죠. 이렇게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 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에피소드가 있죠. 이 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화체를 먼저 앞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뒤에 나오죠. 제 글의 특징입니다. 서술부터 하지 않고 그냥 대화 먼저 시작했다는 거. 춥지 않니? 내 몸에서 열 나는데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타라.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스케이트 날은 잘 갈았지? 아까 갈았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추우면 저기 가서 오뎅 사 먹고 국물도 좀 마셔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추워지면 그때 사 먹을게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엄마한테 와야 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제는 부딪혀서 넘어질 일도 별로 없어요. 잘 피해 다녀요. 그래,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스케이트장에서 있었던 대화인데 이거 보고 대충 이렇게 감은 잡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을 해야겠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나이가 어려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일기예보로 알려주는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인 때가 많았다. 40년 전에는 그랬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어리고 키도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젊은 엄마의 마음은 노파심이었을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해 겨울에 우리 학교의 운동장은 스케이트장이 되었다. 자, 이런 것을 계획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원자 신청을 받았다. 학교에 스케이트장을 만들 것이니 신청자는 돈을 내고 회원권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인근 사설 스케이트장과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기에 나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신청했다. 우리는 스케이트장이 학교 운동장에 만들어지는 신기한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었다. 자,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지금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되죠. 어느 날 굴착기가 운동장 바닥을 커다란 원 모양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전체의 모양은 올림픽 경기장의 육상 트랙과 같았고 트랙 가장자리에는 불룩하게 둔덕을 만들어 모양을 만들었다. 그 위에 거대한 비닐을 겹겹이 쌓으며 펼쳐나갔다. 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한도 끝도 없이 물을 쏟아부었다. 그 넓은 운동장을 다 물로 채웠으니 어마어마한 양이 쓰였을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와 친구들은 그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물은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 우리 학교에 스케이트장이 생기다니.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학교 운동장을 스케이트장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자, 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어보는 스케이트는 영 불편해서 그걸 신고 똑바로 서 있기도 쉽지 않았다.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발목이 좌우로 사정없이 꺾였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중심 잡기도 어려웠으니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형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부러웠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니까 작은 따옴표를 집어넣은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 형들처럼 잘 타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작은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대화, 말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쳐야 되겠죠. 어깨너머로 배운 기본기가 오죽했을까마는 그래도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랙을 돌 때는 한 방향으로 도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지만 트랙 안쪽에서 자유롭게 연습할 때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친구들과 부딪힐 일이 많았다.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며 실력이 조금씩 나아졌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하루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어디선가 조그마한 모터가 맹렬히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하늘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우리는 일제히 그곳을 쳐다봤다. 유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 비행기를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황홀했는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조립식 장난감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나는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오죠? 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갖고 싶다. 가질 수는 없으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우리 학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누군가 그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이진 않았지만 부잣집 아들임이 분명했다. 예, 이런 비행기는 좀 비싸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가지고 놀겠죠. 성인이 된 지금도 유년의 기억들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작년에 드론을 구입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유년의 기억들이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해 겨울에는 어느 정도 스케이트의 기본기를 마스터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사설 스케이트장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된다. 사설 스케이트장은 더 넓어서 트랙을 한 번 도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물론 사설 스케이트장이 훨씬 좋고 편리하기는 했지만 내게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유년의 기억들은 모두 학교 운동장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예, 이 학교에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영하 20도라는 기록적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학교 스케이트장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때까지 줄곧 자리를 지키고 말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리라는 것은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대기실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다. 그냥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아이들이 지쳐서 더 탈 수 없다고 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 어머니인들 왜 춥지 않았겠는가? 영하 20도의 날씨에 6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녀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추위를 추위로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모성의 위대함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식이다.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는 위대함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성한 이름 어머니여 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면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스케이트장과 관련된 이야기, 스케이트를 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쭉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2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 아주 잊지 못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